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 주관에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취지 또 교통 분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타 지역과 차별화가 인정된 분야인데요. 병원, 소방연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이시고 이번 사업의 주 사업자인 주식회사 CQ웨어 김승용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업의 공공의료 및 또 병원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시는데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시고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 김상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이번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병원 소방 연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의 플랫폼을 개발한 CQ웨어 대표이사 김승용입니다. 이번에 플랫폼을 담당하셨던 거군요. 예. 네.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김상철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권역응급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상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먼저 보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 충북이 바로 이렇게 스마트 시티의 적정한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개 도시 가운데, 지역 가운데 선정이 돼서 15억 원의 그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잘 해 나간다면 우리가 더 큰 금액을 또 지원받아서 그야말로 스마트한 시티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이제 계획을 하셨으니까 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정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좀 독특하고 재밌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또는 연구소 이런 그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네. 그런 그 사업 그 단위 도시의 산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예,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기업이 이 사업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축된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예비 사업이 있고 예비 사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 예비 사업에서 실증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본 사업에 제안을 하게 되고 이제 본 사업은 내년도 한 4월경부터 2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한 20개 그 지자체가 어플라이를 해서 네. 결국은 우리 충북을 포함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충북의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국토부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사업에는 한 15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본 사업으로 가면 한 2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4개 지역이 충북, 대구, 춘천, 포항입니다. 춘천, 포항. 예. 예. 그 요 4개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와, 가능성이 그럼 2분의 1인데요? 예. 확률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다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그렇지만 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에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들만 좀 차별성이 있게끔 독특하게 응급의료 쪽에 어떤 그 아이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응급 의료 쪽의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셨는지요? 지금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는 지금 진천, 음성, 네. 그다음에 오성, 오창 이 지역에 이제 사실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 문제가 이렇게 부각됐고 사실 이제 그것들을 그게 이제 도시 문제라고 보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좀 사용하면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정된 곳이 충북, 대구, 춘천, 포항 4개 도시에 이제 각각 15억 원씩이 사업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교통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충북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소방, 연계, 응급 의료 시스템 솔루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점수를 잘 받았다. 도청 신성장 사업국 김상기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병원, 소방, 연계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공공성이 매우 강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한번 그 사용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 시큐웨어와 충북대학 병원이 그 제안한 그 병원 소방 연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제 바로 그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 시스템을 크게 이제 모듈별로 놓고 보면 병원 전 단계의 소방, 네. 그다음에 병원과 이제 이송 단계에서 병원과 이제 소방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리고 뭐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든지 이제 이게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예. 자, 기대가 되는데요. 김상철 교수님 지금 권역 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네네. 굉장히 바쁜 곳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24시간 360을 항상 근무를 하는 그런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북대 병원에 권역 응급센터가 설치돼서 굉장히 도민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솔루션 가운데, 스마트 시티 솔루션 가운데 응급 의료 분야에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구급대원이 이제 전문 처치를 현장에 제공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네.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송병원 선정하고 이송하는 중에 제공하는 응급의료 처치 이 모든 것이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병원 전 단계 활동이라고 합니다. 병원 전 단계라는 게 이제 구급차를 불렀을 때 네. 또는 이제 소방서에서 막 갑자기 119가 이제 출동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요 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라든지 뭐 기도폐색이라든지 네. 이 다양한 이 응급 상황에서는 현장 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119 구조구급법이 제정되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병원 전 단계가 아주 괄목상대할 만하게 이제 발전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응급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119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이고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어떤 질병에 처했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119죠. 그렇죠. 예, 그래서 119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소방의 그 활동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이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김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 전 단계에서 뭐 응급처치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인명소생률을 높이거나 또는 뭐 환자 예후를 좋게 하거나 이런 데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119 구급대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중증도 분류와 함께 적정 병원도 선정이 되고 그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미리
뭐 치료를 위한 준비라든지 수술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간의 이제 활동보다는 이제 골든 타임이 훨씬 더 잘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이번 그 사업의 그 작은 캐치플레이스로 뭐 어떻게 정했냐면 출동과 동시에 그 진료 시작이라는 그런 그 우리 그 모듈 속에서의 어떤 그 캐치플레이스를 하나 정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당연히 막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예. 그러면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119에 전화를 걸게 되고 그럼 119에서 이제 그 응급구조대가 오잖아요. 예. 그럼 타면 당연히 응급구조대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뭐 제세동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응급처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무언가 여기서도 조금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그 의료 분야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희 충북에서는 이제 충북 지역 청주권의 응급의료 기관의 현명체를 구성해서 현명체 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많은 이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 이후로 심지어 열이 나고 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조차도 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병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이 환자들은 확진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실에서 또는 이제 음압 시설이 제공되는 그런 룸에서 치료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복지부에서 격리실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는 이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격리실이 도내에서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증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네.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격리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다면은 다른 도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과 동시에 진료가 시작된다. 전문 의료인의 역할이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예, 출동과 함께 진료 시작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체계에는 15가지 이상의 그런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자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재원, 뭐 이런 등등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이제 충분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본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사정은 지금 충남, 충북, 세종, 대전 4개 권역에서 네. 저희 의료 지도를 시행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현장에 응급 처치를 하고 또 중증 응급 환자여서 어떤 특수한 시술이라든지 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으로 자원이 필요한 그러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되면은 현재에서는 그러한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그런 의료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프로토콜대로의 응급으로 처치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전달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는 예를 들어 충남이라든지 대전에서 우리 연고를 가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 충북의 응급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갈지 구체적인 의료병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형식적인 뭐 병원으로 뭐 이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 사업에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병원 선정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뇌졸중이라든가 우리가 중풍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 또 심근경색은 네. 정말 급한 거고요. 네. 뭐 갑자기 이제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의료진의 판단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이송이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지금 예비 사업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게 각 병원의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이제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골든타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의료자원 정보 공유 그것을 이제 이 소방본부와 또 의료진 간에 네.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예비 사업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 뭐 저희는 충북형 그러니까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지도 모델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 이 모델은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뭐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뭐 이렇게 그 어려워진 이송 체계를 구급대원과 또는 응급의료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중증 응급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할 때 뭐 어떤 경우에서는 심장내과 당직인 전문의 또는 신경과 신경외과 어떤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 이 전문의와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원스톱으로 해서 환자를 바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시시때때로 발생을 하고 상황마다 발생하는 응급 환자 또 어떠한 중증 응급 환자 의심되는 환자인지에 따라서 어느 병으로 이송을 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도내의 컨트롤 타워를 이제 세우는 뭐 그러한 내용이 충북형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지도 모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서비스가 잘 정착되면 어떤 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예, 효과가. 뭐 사실은 수혜자가 누구냐? 네. 도민 전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누구든 사실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질병과 관련되거나 또는 뭐 이런 재난에 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모두가 다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인명수생률이 이제 일단 향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예후도 좋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관련자들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역 완결형 그 응급의료 시스템 이게 저는 사실 복지부의 정책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복지부가 이 전국을 컨트롤하다가 결국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병원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형의 뭐 형태도 그렇고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자. 네. 이제 그거로 아마 이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이 서비스가 아마 모범 사례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렇잖아도 도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업이 채택이 되고 선정이 돼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이제 지원받게 된다면 그 모범이 되는 사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예. 뭐 환자들을 재이송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없앨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 사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결국은 도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도시 문제 중에서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통, 주차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스마트시티가 되려면 이 도민이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네.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가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계획을 분명히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2년간 잘 지속돼서 네. 잘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네.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일단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충청도의 어떤 그 뭐 지사님이라든지 뭐 여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결국 이 중요한 충북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아마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법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면서 법적인 부분도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 입장에서 보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좀 서포트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그걸 통해서 점점 고도화된 충북형 응급의료 서비스가 더 만들어지겠죠. 네. 예. 충북형 응급의료 서비스, 지금 김상철 교수님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이런 용어를 써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네. 좀 부탁드릴까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는 중증 응급 환자를 이제 도 내에서 해결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이제 과거 1990년 이후로 여러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주도의 응급의료 체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자체, 지방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역 내에서 지역 환경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전문 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 내에서 그런 이제 응급의료 체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직도 이제 그런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다른 도로 이제 전원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아직 저희 도에서도 이제 좀 소수지만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는 특히나 골든타임 그런 개념에서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후반기에 이제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심내혈관 통합 전달 체계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 또 응급의료 의료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응급 환자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제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 증상, 또한 이제 감염 전문가 이러한 사람들이 환자 발생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처치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 성과 결과에 따라서 내년 스마트 챌린지 본 사업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네. 충북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실행된다면 소방은 물론 해경 등 유관 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은 충북은 바다가 없어서 네. 예, 그렇지만 저희 지금 이번 충북 그 스마트 시티 이 챌린지에 사용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사실은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이에요. 이런 것도 제품으로 선정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제 각 그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한번 써볼 그런 기관이 있나라고 공고를 했고, 거기에 경기도라든지 경남, 울산, 해경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어플라이를 한 상태에서 해경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결국 해경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다 상황에서 또는 도서 지역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환자들을 이 다수의 그 배에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육지에 도착하면 다시 소방이 그 환자를 받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소방이 다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환자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질타가 됐는데, 저희 그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이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회사 CQ웨어에서 이 솔루션을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주식회사 CQ웨어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주식회사 CQ웨어는
사실 이제 한국교통대학교 네. 교수 창업 기업입니다. 아.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 기업이고요. 네. 그 처음에 이 기업을 만들 때 어떤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재난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물리적인 재난, 지금처럼 뭐 환자가 발생하고 막 이런 물리적인 재난이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재난이라고 해서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업의 뭐 그 어떤 활동을 마비시킨다든지, 뭐 심지어는 방송국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보려고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지금 훨씬 앞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면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네.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기업 일도 하시고 하다 보면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또 생각을 해내셨고, 마침 또 국토부에서 이런 또 솔루션을 공모를 해서 충청북도가 이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국토부에서 주관한 스마트시티 응급의료 분야 솔루션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권역 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상당히 응급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서는 어떠신가요? 예, 저희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도 내에서 재난 관리, 네. 또 감염병 환자의 이제 치료, 그리고 뭐 진료 관점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기관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 의심 환자 진료하고 동시에 저희 이제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에 중증 응급센터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119를 타고는 특히나 응급 수술, 시술,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제공돼야 되는 그러한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공공보건의료 관점에서 우리 감염증이 심해서 생기는 이제 폐혈증 또는 이제 고위험 산모의 이제 분만, 또 심정지 환자가 소생 후 치료,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 그러니까 중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권역응급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께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오늘 스마트시티 응급의료 분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응급의료 시스템이 뭐 전국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해외 진출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네. 이 스마트시티 그 자체를 어떤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시티의 이제 완성은 결국은 이런 안전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되면 네. 이제 충분히 이 수출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 2주 전에 그 LA에 있는 그 119죠. 네. 이제 그쪽에서 우리 시스템 한번 보자고 원격으로 회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오. 예. 뭐 그 이후는 뭐 아직은 연락은 없지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반가운 거는 네. 이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그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충청북도 응급의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 네. 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들께서 만든 기업에서 빅 아이템을 내셨군요. 예, 그런 셈이 됐습니다. 와, 잘 돼서 예. 전국적으로 뭐 환자 재이송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 진출까지도 충분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기를 바랍니다. 이 솔루션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조금 간소화시키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이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네,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은 실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 다양하게 필요하고 사실 응급의료는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ICT, 뭐 AI 등 다양한 기술들이 응급의료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응급 환자가 생겨서부터 그러니까 병원 전 단계에 또 다양한 이제 과정들 또 병원 내에서 과정들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네. 들어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황, 그렇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가 되고 119에 연결이 될 건가? 뭐 그러한 것들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응급 환자 발생 시 신고를 했을 때 구급상황센터 내 이제 수보요원이라는 우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보요원들은 이제 전화상으로 이 환자가 이제 심정지인지 네. 또한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 뭐 기도폐색이라든지 뭐 심정지 상황인지를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한 것에서 요즘 AI를 이용해서 그런 심정지 상황을 파악하거나 기도폐색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는 의료진들이 특히나 이제 응급센터에서는 뭐 환자들도 많고 다양한 업무로 뭐 과정 업무로 응급의료진들이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콜봇, 챗봇 뭐 이러한 기술들이 의무 기록과 연관이 돼서 환자를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제 설명 내용들이 텍스트화돼서 그것이 의무 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스마트 응급의료 체계에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송 오송에서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네. 그보다는 이제 어쨌든 교수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어요.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솔루션, 세계 솔루션 가운데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통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응급의료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가 잘하면은 해외적으로도 진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지금 스마트시티는 이제 우리가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고 6월부터 이미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4개 도시 가운데 200억 원을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우리 2개 도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과정이 앞으로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글쎄 뭐 일정이나요? 예. 아마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광역화돼서 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업 때 얼마나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잘 실증을 해서 그 실증의 결과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도시 문제들을 네.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본 사업에서는 좀 심도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충청북도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미 벌써 가동이 됐고, 네. 이제 그래서 또 환자 이송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약간은 좀 안심은 좀 되는데요. 결국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6월 1일부터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예비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때 이제 충분히 저희들은 한 1,000명 정도의 환자를 한번 이송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지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본 사업 때 이제 국토부에 충분히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4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가 선정이 되겠죠. 네. 좋은 결과로 충북이 그 2개 도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별화된 솔루션이더라고요. 대상 지역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 그리고 오송, 오창을 이제 중심 지역으로 해서 이 솔루션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40분이 훌쩍 흘러서 예.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특히 이제 우리 병원 소방 연계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해서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과 관심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응급의료 관점에서 저 예비 사업에서 스마트 챌린지 예비 사업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지원의 중증 환자 이송병원 선정 시범 사업, 그리고 복지부의 심내혈관 통합 전달 체계 사업,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음성인식 AI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저희가 본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은 이러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들을 다 이제 구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 본 사업에 선정된다면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분야에서 가장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도민들은 우리 국내에서 제일로 우수한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는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는 응급 분야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문가로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충북소방본부, 충청북도, 또한 충북응급의료 협력체 여러 기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가운데 응급 의료 분야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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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우선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의료, 교통, 생활 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고요. 그 성과를 재평가해서 2년간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이 그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원 소방 연계 스마트 응급 의료 분야 살펴보았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